인터넷 투자 정보? 유튜브? 종목 토론방? 넘쳐나는 투자 정보, 대체 어떤 정보를 봐야 하지? 재테크존! 당신을 위한 투자 정보가 한 곳에! SPS 비즈 재테크존에선 실시간 투자 정보도 볼 수 있지, 1:1 종목 상담도 가능하지, 기업 탐방 리포트도 보여주지, 심지어 무료! 함께 가요 수익 꽃길로 재테크존과 함께! 검색창에 재테크존을 검색하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두둑하게 채워줄 수 있는 두 가이드님의 히든 유망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유망주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 만렙 박주식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종목과 투자 전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재테크 정보 앱 재테크존을 다운로드하시면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투자 판단의 몫은 여러분께 있는 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히든 유망주 살펴보죠.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오늘은 로봇주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산업용 로봇 개발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 전문 기업입니다. 산업용 로봇은 직교 로봇 그리고 다관절 로봇 그리고 협동 로봇으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자동화 시스템은 공장 자동화에 필요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은 동사가 턴키 방식으로 수주가 가능한 점이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업종이기도 한데, 그럼 로봇주 내에서도 이 종목 꼽으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로봇주는 아무래도 이 로봇 산업의 성장성이 가장 큰 매수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수 포인트로는 동사가 올해 2월쯤에 8,000평 규모의 신공장을 착공을 하였습니다. 이 신공장은 기존의 5배 생산 규모를 가진 공장인데 아마도 내년 초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을 더욱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사가 기존의 재무적인 요소가 좀 약간 불안정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모 그룹 쪽에서 2대 주주로 들어오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총을 통해서 이 모 그룹 측 임원들이 이사로 선임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동사는 이 지분 투자를 한 모 그룹사와 더욱더 큰 시너지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세 가지 투자 포인트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말씀해주신 이제 새로운 공장이 세워지게 되면 아무래도 앞으로 실적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실적은 어때요? 네, 아무래도 로봇주들은 좀 실적이 좀 안 좋은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실적을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이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경향이 많은데, 동사 역시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작년은 좀 적자를 기록을 했었고, 하지만 2024년도에는 이 신규 공장을 증설을 하면서 해외 시장 공략에 따른 실적 증가와 그리고 매출 규모의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기 기준으로는 아직 흑자 전환은 아니지만 2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올해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리스크도 있는데 리스크가 주가 변동성이 좀 크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2대 주주가 이제 들어왔다고 했는데 1대 주주랑 2대 주주랑 합해서 이 대주주 지분율이 66%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사실 업황에 대해서 성장성은 뛰어나지만 뭐 금리 인하라든가 아니면 뭐 이러한 매크로 요인에 의해서 사실 이 성장성이 다소 지연이 된다면 실적의 변동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의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면 이게 주가 변동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리스크 때문에 동사의 주가 변동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 변동성이 크면 이 종목은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부터 약 15% 정도 수익 구간에서 두터운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 그 정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 52주 신고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종목의 52주 신고가까지는 현재 구간에서 약 40%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럼 김도현 가이드님의 히든 유망주 힌트판 함께 보시죠. 이번에는 투자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와 실전 투자 전략과 비법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도현 자문역이 원자력 발전 관련 투자 아이디어 준비하셨는데요. 최근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원전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원전 산업의 중요성과 현황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도현 자문역입니다. 네, 오늘 투자 아이디어는 원자력 발전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핵 분열의 연쇄 반응을 통해서 발생한 수증기로 터빈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을 말합니다. 핵 분열 반응에는 현재 우라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왜 중요한지 한번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발전을 하면서 전기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지금은 전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명이 발전을 해 나가면서 더욱더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을 사용했던 것이 전기와 모터를 이용해서 똑같이 사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자동차뿐만 아니라 비행기, 선박 등 대부분의 것들이 전동화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기 수요가 현재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의 전기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 수요를 화력 발전으로 모두 대처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구 온난화 때문입니다. 특히 올 여름 여러분들은 지구 온난화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들 한 번씩 고민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기의 사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데 더 이상 화력 발전의 사용량은 늘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줄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기와 전기 수요의 증가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원자력 발전량의 증가가 필수적이다라는 것이고, 이는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커버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기존의 전력 체계를 바꿀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신재생 에너지의 전력망의 신뢰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에너지의 열 효율과 그리고 자연 발생적인 풍력 에너지 또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있어서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은 기저 발전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가집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 다른 발전원에서 가스 발전소에 필요한 CCUS 비용, 신재생 에너지 단지 조성에 필요한 ESS 비용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원자력 에너지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뚜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신재생 에너지랑 원자력 발전 모두가 증가가 필요한 상황이고, 거기서 안정적인 전력 발전을 위해서 원전은 꼭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전 산업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 프랑스, 미국 등의 친서방 국가들의 원자력 발전 용량 및 가동 중인 원자로 수는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원자력 정책을 고수하면서 원자력 발전량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글로벌 탈원전의 기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이어졌던 탈원전 기조는 이제 원전 밸류체인의 재건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는 35년 만에 탈원전을
폐기하면서 원전 복귀를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달라진 점은 바로 미중 패권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지역 간 갈등과 동맹국 간 밸류체인의 대결입니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 등의 기존 원자력 발전 선진국들은 탈원전으로 인해서 원자력 밸류체인이 붕괴된 상황으로 재건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의 우방국들 중에서 원자력 발전 건설이 가능한 국가는 미국, 프랑스, 한국으로 축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탈원전을 진행을 했음에도 여전히 미국의 원자로 수는 92개, 원자력 발전 용량은 94.7기가와트로 여전히 세계 1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위는 프랑스이고 그 뒤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대한민국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IAEA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건설 중이거나 건설 계획이 수립된 원자력 발전소는 현재 0건입니다. 미국은 현재 원자력 밸류체인의 재건을 위해서 초당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오직 원자력 발전 건설이 제한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경우에 원자력 재건에 대한 의지도 있고 정책적인 지원도 있지만 지금 곧바로 원자력 발전을 재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한국 원자력 발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설계를 제외한 주기기 그리고 보조기기 제조에 있어서 동맹국들에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의 노영 수출에서는 한국과 미국은 경쟁 관계이지만 원자력 발전의 주요 기기 제조에 있어서는 미국과 한국은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원전 시장이 확대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 중동, 아시아 등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가 쏟아지면서 20년 뒤 전 세계 원전 설비 용량은 현재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396기가와트 규모인 글로벌 원전 설비 용량은 2050년 916기가와트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원자력 협회 WNA에서는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이거나 건설 계획이 확정된 프로젝트 외에도 신규 사업을 검토 중인 원전만 약 340기로 집계를 했는데 이는 현재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원전 439기와 거의 맞먹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체코뿐만 아니라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UAE 등 이러한 국가들에서 원전 수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원전 이벤트가 대기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신한울 3, 4, 5기가 건설이 진행 중이고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통해서 신규 원전 3기도 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만큼 국내 시장에서도 원전 산업은 전망이 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원전 산업을 봐야 하는 이유와 원전 산업의 글로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원자력 발전은 경제성과 안정성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할 때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국내 원전 산업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고조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여러 이벤트 요인들이 진행 중인 만큼 공부해 보시고 성공 투자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후에 저희 커뮤니티 오시면 원전 섹터에 관한 밸류체인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정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해 보세요.